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조정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행진 이어나가면서 수급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속되면서 수요일에 발표될 연준의 FOMC 의사록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아직까지는 인플레 우려에도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라면서 긴축 우려를 일축시키기도 했습니다. 과연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찌릿한 시그널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화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 모실 겁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선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세 분의 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종목명과 비중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과 오리온 홀딩스가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각각 1.54%, 4%대 상승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최근에 매입된 종목인데 0.4%대 약손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관련 종목들 어떻게 리뷰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약세로 마감했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마감했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미국 시장이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도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비단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최근에 하락폭이 좀 심했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대만의 각권 증시가 좀 많이 밀려내렸었어요.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도 다시 저점을 좀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 영향에 한국의 IT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부분들이 하단 자리대를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 대만 증시에 있어서의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아마 좀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중국의 상해종합이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 박스 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아마 따라가는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로만 좀 보게 되면 지수는 61선, 거래소 시장은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약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는 좀 지속됐었어요, 사실.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매도 지속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까지도 어제 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들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개선이 좀 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61선짜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시 3,100포인트를 하회해서 3,000포인트대 초반짜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원체 싸요. 원체 싼데도 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실적에 있어서 즉 향후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나 정책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아난티 같은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이나 혹은 뭐 대아티아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단기적인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C 사업 쪽에 있어서도 뭐 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하화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대북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순환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5월 달 들어서서 그래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현대차, 자동차 쪽과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항공주라든가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뭐 수급을 좀 보였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5월 달 들어서면서 기관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럼 내수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휠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이제 박스권역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코웨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쪽이 현대차와 기아의 수급이 좀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의 흐름들, 수급적인 부분들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에 있어서 이 부분들 좀 살펴봤고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 한화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지주사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최근에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 좀 덜 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든가 아니면 TY홀딩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박스권역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21선에 있어의 저항 자리대를 좀 받을 그런 부분들이지만 조정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때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삼천리 자전거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관련돼 있어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본다든가 인탑스 같은 경우도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인데 그래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 있어서 좀 보게 되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면 첫 번째 종목으로 SM이에요. 어제는 JYP 엔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승의 좀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도 이 박스 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엔터주들의 실적, 2분기 실적은 좀 양호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매수 섹터예요. 매수 섹터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고,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음료에 대한 소비라든가 맥주에 대한 소비, 더워지면 맥주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 차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여행주, 항공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섹터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 중심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 향방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전일 골드와 실버 그리고 WTI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출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국내 파운드리 기업 키파운드리를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TSMC에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11만 8천 원 선입니다. 또 전일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간 모습인데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95% 상승해서 89만 1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86% 하락해서 26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디지털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1.3%, 1.36% 상승하면서 네이버가 34만 8,500원 선, 카카오는 11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리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하게 0.49% 끌어올리면서 3,15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9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43.5%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큰 폭의 조정 나오면서 11만 1,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1.5%대 조정 나옵니다. 13만 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펄어비스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79% 급등하면서 5만 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전거래일에 이어서 지속적인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HLB는 현재 가격 3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7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1% 가까이 상승률 끌어올리면서 현재 가격 31만 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권 움직임 나타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체크하고 가시죠.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정말 독보적인 수익률 창출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1% 더 수익률 챙겨가면서 20.49%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엇갈리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자 시장 전망부터 종목별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지금 뭐 시장 뭐 빠지지 않아요. 어제도 뭐 조금 흔들렸었는데 어제 이제 개인들의 체감들은 어제는 완전 폭락장처럼 느껴졌겠죠. 이유는 아마 IT 섹터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위주의 종목들 많이 포진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소비주 섹터들은 어제 폭등장이었습니다. 어제 소비주들 뭐 롯데관광개발부터 해서 하나투어, 참좋은여행부터 해서 이쪽 애들은 어제 7%, 8%, 9%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 외에서도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이라든지 뭐 강원랜드, 호텔신라 이쪽에 이제 소비주 sek터 이제 호텔 관련주 쪽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 뭐 백화점, 뭐 의류 관련주 소비주들, 그다음에 어제 엔터주의 흐름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SM, 뭐 YG엔터 이런 애들도 상당히 강했고, 오늘도 보면은 SM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비주들은 상승장이에요, 그냥. 소비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장이 없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체감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IT 섹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들 이쪽은 지금 계속 못 올라가기 때문에 체감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저쪽은 그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마 흔들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 같고요, 저쪽은.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IT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IT를 좋다라는 걸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막 불타기를 하니까 반대급수적으로 저쪽을 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IT를 지금 띄우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 오늘도 보면은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철강주 또 반등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세아베스틸 180%의 수익률을 줬다가 지금은 대충 한 170% 정도로 한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계속 높았던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강세를 보여준다라든지 지금 철강주 다 대부분 다 그래요. 포스코도 뭐 고점에서 이만큼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것도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작년 11월 2일 날에 20만 원 초반대에서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90%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게 기껏해야 86%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버티거나 아니면 오늘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IT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골리는 겁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그렇게밖에 행동을 보인다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IT주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는 겁니다. 일부러 누르는 거고 뭐 언젠가는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소비주하고 경기 민감주서부터 공략을 하셔야 돼요. 저쪽 애들이 징그럽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IT를 손절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IT를 들어가야 될 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다면 소비주를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쪽에 물론 많이 올라간 뭐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는 늦었지만 이쪽 말고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아직 만만한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공략을 하거나 제일 만만한 쪽은 소비주입니다. 여전히 소비주 쪽은 공략할 수 있는 아직 바닥주들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쪽 위주로 공략을 하면 지금 시장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박스권장입니다. 박스권장인데 여기에서도 강하게 상승장처럼 올라가는 섹터, 소비주 이런 쪽들이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들이 질문한 종목은 아니고 이제 특징에 대해서 특징주에 대해서 몇 가지 종목들 나온 것들을 설명을 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초록뱀 미디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이 온 거 있는데 자, 특징 어제 이제 SM이라든지 어제 YG엔터, SM, 그 다음에 JYP 최근에서 이제 이쪽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아요. 일단 게임주의 흐름들도 엔터주고 방송 컨텐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이제 소비주라 그러는 이쪽을 엔터테인먼트주라고 그러는데 이쪽도 소비주로 속하면서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뭐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관련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도 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략을 만약에 하시겠다라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 펜트하우스, 요거 이제 제작을 했었던 회사이고, 그 외에서도 많은 드라마들, 여러분들이 뭐 즐겨 보시는 드라마들 웬만한 것들 여기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드라마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드라마를 한 5편 정도를 다시 새로 제작을 한다라 그러는데, 차승원과 그다음에 김수현이 주연으로 나오는 뭐 그날 밤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BTS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 세계관을 담은 무슨 드라마도 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해서, 뭐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나중에 엔터주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때서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도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번에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5월 17일 어제 이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1억 3,5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적자입니다. 네, 순손실이에요. 당기순이익으로는 순손실이긴 하지만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영업이익들이 계속 좋아지는 흐름들이 계속 잡히면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37%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전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네이처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네이처셀 아유 많이 갔네요. 그렇죠? 많이 갔어요. 네이처셀도 사실은 이것도 추천주로 얘기했었던 종목이에요. 아마 매매 시그널이 아니면 주식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이처셀도 작년에 이제 제약주들 얘기했을 때에서 작년 10월달, 11월달 이쯤에서 얘기를 했다 수익이 났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아마 갖고 있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갖고 많이 물어봤던 종목인데,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닥주를 줬었던 거고, 얘는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죠.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었던 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이트 스템에 대해서 국내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이제 기사인데, 예전에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이제 히든크 감독이 이제 예전에, 물론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이처셀하고 상관은 없는데, 과거 2002년도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방송에 보였을 때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갖고 그랬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시고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관련주,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 그래서 2005년도인가 2007년도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슈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치료를 받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들이기 때문에 국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 그러면 앞으로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잘 확보가 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소비주들, 화장품주들도 좋아서 잘 움직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좋게는 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럴 때에서는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부투로 들어가실 게 아니고 관망을 하셔야 되고, 어제 상한가 들어왔던 자리 있죠. 15,200원짜리 이 자리가 깨지면, 물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게 깨지면은 이쪽으로 밀려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이쪽이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뭐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유자의 영역이 되겠지만, 지금에서 쫓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변동성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 질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주가 전망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들이 괜찮기 때문에. 다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듯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마치 LG화학 올라가듯이 많이 올라갔고, 마치 삼성전기 올라가듯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하이닉스, LG화학 다 못 가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열심히 받고 있어서 그런 건데, 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쉬지 않고 계속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을 보면은 좀 공략하기가 조금 부담은 되긴 하지만, 주가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뭐 기업 컨센서스라든지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요.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작년 매출액 1조 1,000억이었는데 올해 1조 4천억 한다라고 그러죠. 내후년은 1조 6천억 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어납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2,400억이었는데 지금 3,470억 정도. 지금 뭐 실적 추이에도 컨센서스 좋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이나 공장이 돌아가는 부분들도 괜찮아요. 지금 1에서 3공장 가동률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적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좋은 겁니다. 공장이 1에 3공장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4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수주를 확보를 했고 신사업 진출을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서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지금 뭐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을 지금 뭐 위탁 생산을 할 것으로 뭐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를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져 있죠.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14일 날 공식적으로 공시가 답변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죠. 그래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회사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답변이 나온 게 없다 보면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실적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뭐 회사가 뭐 무너지거나 그거 안 한다 그래서 박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mRNA 위탁 생산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품고 실적도 좋으니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충분히 공략은 가능해 보이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있는 분들도 뭐 80만 원 깨지 않으면 지금 거래량 실리면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상방향으로 보고, 이제 정고 좀 돌파한 거니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질문 종목이 SKIE 테크놀로지, 최근에 상장을 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이죠. 따상을 실패했던 종목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공모가보다는 그래도 수익에서 잘 할 수 있는 거라서 공모로 들어가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신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일단 SKI 테크놀로지는 SK그룹 계열의 배터리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뭐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얘도 컨센서스가 괜찮아요. 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그래서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실적과 회사만 괜찮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주식을 사줘야 올라가는 거고 누군가가 팔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 매도에 지금 공방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요거를 물려있는 자들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싸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텐데, 왜냐면 회사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비슷하게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쭉 빠졌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SKI도 I 테크놀로지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쭉 빠졌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는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가지고 있거나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뭐 회사는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추가 매수할 건 아닙니다. 물려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매수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그냥 관망하면서 그냥 기다리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소비주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에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뭐 신재생 에너지 나올 수도 있고, 뭐 반도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쪽보다는 더 화끈하게 차라리 남북교역주 쪽에서 소비주 섹터로 연결돼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경기민감제에 연결돼 있는 뭐 남북교역주들, 그런 쪽들이 차라리 지금 당장은 더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현재는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를 공략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0.8%까지 상승률 올렸습니다. 3,1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권인 상태로 96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UID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도달 성공했고 키네마스터, 솔보는 키네마스터의 지분 매각을 중단하겠다라는 공시 때문에 키네마스터가 하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KG ETS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비 738%가 올랐다는 소식에 현재 20%대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은 시장에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대 넘는 매수세 벌써부터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을 상방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요. 최충선 전문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크리스 FNC가 수익률 16.67%를 올려 세우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수익률 2.78% 올리면서 지금 현재 포트 수익률에 함께 동조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세한 리뷰 확인해 볼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종목별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일단 현재 말씀 주셨듯이 코스피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장 초반 출발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양시장 모두에 좀 들어왔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피 좀 매도로 전환을 했고 일단 기관들은 매수 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너무 이제 급하게 진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급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듯하게 보여도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조금씩 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수급을 조금 당기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제 수급을 유지해 주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지금 섹터가 이제 분산이 돼서 자리를 잡다가 이제 주도 섹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이제 개별 종목장 이제 옥석가리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추후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잘 보신다면은 크게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소비재나 원유 관련주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추후에 섹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나온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종목들 지금 당장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강하게 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 4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 메디츠 증권입니다. 어제 이제 배당 감소 우려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어제 하락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메디츠 관련주들 하락이 다 나왔는데 일단은 단기간 좀 하락이 나온 만큼 단기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일단은 포인트는 소나기는 피하고 다음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 은행, 보험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은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괜찮고 일단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 기회가 사실 될 수 있으나 일단 지금은 낙폭이 굉장히 좀 과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차분하게 다음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4,500원 정도를 차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 자리에 오면은 일단은 좀 비중 축소를 일단 하고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메리츠 증권 뭐 다 아시겠지만 메리츠 화재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도 사실 살짝 떠 있지만 뭐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고개를 튼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번에 매매 시그널에서 뭐 여기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이 정도 18,000원 자리에서 좀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이제 참 좋은 여행주 관련해서 좀 항공주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민감주 관련해서는 조금 코로나 백신 지금 접종도 많이 되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은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흐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현재 구간 기존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고 13,000원 구간. 일단 지금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돌파를 해주고 한번 꿈쩍거리고 또 쉬고 또 반등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3,000원 자리부터 13,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짧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구간이에요. 뭐 정말 지금 여행이 재개가 되거나 해외 여행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거품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라고 경계감을 좀 가지시고 다만 이제 흐름은 뭐 괜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응하시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KC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흐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기존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나 제가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일단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뭐 코인, 비트코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의 변화예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저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하잖아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미 많이 떠있고 차트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만 하는 그런 좀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지켜보시고 지금은 이제 10,000원대 돌파를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면 파단으로 이제 밑으로 돌았다가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관련주도 흐름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국순당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민감주 관련해서 뭐 소비재, 음식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뭐 이런 소비재, 음식료뿐만 아니라
원유나 우리가 의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소비재 관련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개인 외국인 매수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일단 신고가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9,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저 자리에 오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림 잡고 이걸 반복해서 좀 끌어가시면 좋겠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기민감주 관련해서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00원부터 거의 9,000원 언저리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바라보셔도 되긴 한데,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간다면 12,000원, 13,000원 이상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많이 떠있는 구간에서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잖아요. 상승하라가 반복해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유동적으로 이 종목도 역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4가지 종목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기관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V자 반등으로 현재 0.1%가량 상승률 올라가고 있습니다. 9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0.7% 올라서 약간의 상승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수급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조금 기대가 되고요.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업종과 은행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그룹별로는 도시가스, 전기자전거 업종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 KG ETS가 대장주로서 이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김선윤 전문위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최근에 매입했습니다. 0.24% 소폭 손실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흐름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엇갈리게 출발했는데 다행히도 양대 시장 모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자 시장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일단 기관의 수급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 장 상황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 매매 시그널까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역시나 시장이 괜찮게 움직여줍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굉장히 양호한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그간에 좀 단기적으로 밀렸던 철강주들이 오늘 좀 반등 흐름들, 포스코와 현대제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상장한 지 오늘 처음으로 양봉이 좀 뜹니다.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좀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하고, 그리고 최근 보면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제 엔터주들의 흐름인데,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엔터주 얘기를 좀 수시로 드리고 있는데 괜찮은 모습이에요. 작년부터 많이 드려왔었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엔터주만의 흐름이 아니라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다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여행주, 엔터주,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강하지 않을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한 차례 거론됐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에 대한 부분이 거론됐기 때문에 시장에 좀 우려감이 좀 잡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하락보다는 좀 꾸준한 상승 분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좀 최근 들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 업종 가운데 하나인데, 금호 석유를 좀 볼게요. 금호 석유도 그렇고 롯데 이제 케미칼도 그렇고 같은 업종 내에서 움직임이 좀 같이 나오는데 효성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흐름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꺾인 상황으로 유지가 될 거냐? 전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크고 올해 이제 성장성 자체도 원체 좋아요. 특히나 이제 작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6,100억대가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4배 가까이 튄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고, 이 1분기 실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져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현재 구간자리, 볼륨저밴드 하단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해두시는 전략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자동차인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바닥에 움직임이 좀 있어요. 횡보하다가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 큰 상승은 나오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큰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를 좀 꽉 잡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수급 상황 자체도 보시자면 기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기관들 꽉 잡고 있는 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최근에 아주 많은 물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다 보니 상승에 조금 제동이 걸리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 기관들이 꽉 잡아주는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꺾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예요. 큰 추세에서 보건데 이 큰 추세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큰 바닥을 확인하면서 큰 반등을 주는 모습들,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큰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이제 쇼티지에 대한 부분 해결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될 수 있어서 빠르게 좀 재생산에 대한 부분 같이 이슈화 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5월 20일 날 미국에서 반도체 회의 진행하는 거 본다면 같이 맞춰서 또 동반적으로 또 현대나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좀 매수 대응했던 것도 반도체 회의 관련해서 이슈몰이가 좀 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대응을 한 것 같고, 또 하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걱정보다는 오히려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되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서울리거라는 종목이에요. 서울리그가 뭐 하는 회사냐? 모바일 액세서리랑 MSO,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좀 테마성 이슈가 있긴 있어요. 테마성 이슈가 있긴 한데 좀 윤석열 테마주로 엮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또 이슈거리가 있긴 하지만 조금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한 이후에 거래량까지 터지긴 했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올려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튀어서 올려쳤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보건데 오늘 장에서 가장 리스크 하이한 자리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1,600원 완전 초반대일 것 같아요. 1,600원 이탈하면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1,600원 초반대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건 조금 분할 매도를 통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슈도 이슈지만 누군가 좀 끌어올리는 듯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터지고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묻지마 투자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제 따라 올라가고 오늘의 상승에서는. 그래서 저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600원 초반대 자리 이탈할 경우에는 꼭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CJN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다시 다 밀려버렸어요. 11만 원대까지 가다가 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지 않았다. 작년에 원체 좋았으니까. 근데 올해 실적도 그래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한 거라 현재 주가 수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쉽게 멈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상승, 단기 이슈에 따른 상승 흐름을 거친 이후에 조정 거치는 수순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장 오늘 굉장히 좀 빠르게 다시 한번 돌아서는데요. 오후장까지 좀 더 강한 시장 예측이 되니까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현재 시장의 특징주들 짚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136원까지 치솟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있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조금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폭을 늘려가면서 여전히 상승불 유지해주고 있고요. 가스 종목 정말 강합니다. 서울가스가 18%, 부산가스가 4% 올라오고 있고 현재 테마주 종류별로는 엔터주도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흐름에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